지역권 최근에 따박따박 한 문제씩 나오고 있죠. 의, 특징, 성질. 특히 특징 성질과 관련된 조문이 있어요. 조문이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조문, 지역권 조문, 취득,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 있을 것이고요. 특히 법률 규정에 한 취득 중에 시효 취득이 있어요. 시효 취득 중에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조금 중요하고요. 세 번째, 존속기간 갱신 이런 거 없죠? 효력이 나올 것이고요. 소멸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수지역권이 하나 나옵니다. 뭐 요 정도예요. 간단하죠. 내용도 단촐하고 조문하고 쉬운 아주 판례. 그 몇 가지만 숙지하시면 지역권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일단 지역권은 뜻이 이렇죠.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목적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아까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작 목적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제한이 있어요. 지상권은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때 목적에 제한이 있어요. 뒤에 보는 전세권도요. 그 부동산, 타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라는 제한이 붙어 있어요. 근데 지역권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일단 어떤 목적이든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의가 아니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역권은요,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아요. 땅이 요거를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편익을 역이라고 돼요. 토지가 토지로부터 일정한 편익을 제공받고 있을 때 그거를 지역권이라 한다. 갑이 을소의 땅에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을소의 땅을 통행하고 있을 때 통행지역권 이렇게 부르고, 갑이 을소의 땅으로부터 물을 끌어오고 있을 때 뭐 용수지역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토지가 토지로부터 일정한 편익을 제공받고 있는 걸 지역권이라 한다. 거기 보면 타인 토지를 자기의 편익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 토지의 편익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권은 기본적으로 땅이 두 개가 있겠죠. 그죠? 편익을 제공받는 땅을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 이렇게 부르고, 보시면 알겠지만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지요. 하지만 승역지는 일부여도 상관이 없고요. 굳이 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지요. 2번, 제공받는 편익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특징, 토지가 편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 이런 건 없단 말이죠. 그죠? 사람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 유무상을 불문하고 3번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등도 지역권을 취득하거나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 있더라. 요역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고, 승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승역지 지상권자도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3번이죠. 4번 중요하죠.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여도 무방하다. 이게 조금 까다로우면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랬죠. 일필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과 일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랬죠. 자, 위에 건 인정돼야 안 돼요? 일필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요거는 되죠? 를 위한이라 할 때 이 땅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요역지 말하는 거죠. 에 대한에서 이 땅은 승역지 말하는 거죠. 그죠? 요역지는 전부여야 되니까 일필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안 되고요. 승역지는 일부여도 무방하니까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안 쓰셔도 돼요. 4번에 다 써 있어요. 네. 5번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자, 그다음에 성질이 나왔어요. 자, 첫째, 지역권자는요 승역지를 독점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보세요. 통행을 하거나 물을 끌어올 뿐 승역지를 독점하지 않죠.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도 승역지를 얼마든지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승역지에 대한 비배타성, 비독점적 성격이 있으며 승역지를 함께 사용하는 공용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게 1번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번 부종성 수반성과 3번의 불가분성이죠. 자, 2번 부종성. 자, 292조 부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1항은 수반성을 말하고 2항이 부종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항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부종하여는 다른 말로 수반하여라고 돼요. 수반하여. 수반하여는 뭐라고 해석한다? 함께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면 1항은 무슨 뜻이에요? 갑이 요역지를 팔아.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이 돼. 그럼 갑이가 있고 있는 지역권도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한다. 이렇게 함께 이전한다. 그죠? 따라서 요역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요역지 소유권 이전이 되면 지역권은 292조 1항에 의해서 이전이 된다. 등기 없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 이전이 될 겁니다. 그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요역지가 양도되어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돼서 요역지가 이전이 되면 지역권은 등기 없이 이전된다. 그 292조 1항이죠. 또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역지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요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단서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다른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292조 1항 수반성은 임의 규정이다. 반면에 2항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즉 갑이 지역권만 팔아먹을 수는 없다. 또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때 다른 권리 뭐? 저당권. 즉 갑이 지역권만 담보로 제공하고 지역권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2항은 1항과는 달리 단서가 없지요. 그러니까 강행규정 이렇게 되게 강해져.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불가분성, 불가분성은 요역지나 승역지가 수인 공유인 경우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중에 이제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문이 오른쪽 295조 1항이죠. 뭐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아주 잘 나오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293조 1항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포기했을 때 다른 공유자의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쵸? 얘가 지역권 포기하더라도 요놈은 지역권이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요놈 지역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요놈도 소멸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갑이 지역권을 포기하는 건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그게 293조 1항이죠. 공유자 중 1위는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2항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요. 지역 땅이 이렇게 분할이 됐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통행지역권 여기에 있어. 그럼 지역권 이 땅을 분할해서 이렇게 분할했어. 그럼 을은 여전히 통행하겠지만 갑은 통행 못하느냐? 아니다. 갑도 통행할 수 있다. 이 기존의 지역권은 땅이 분할이 되더라도 분할된 각 부분을 위하여 그대로 존속한다. 그죠? 분할된 각 부분을 위해서 그대로 존속합니다. 승역지가 공유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쪼개졌어요. 승역지가. 그럼 지역권은 그대로 있는 거야. 분할된 각 부분에 그대로 존속한다. 요역지가 수인 공유이거나 승역지가 수인 공유일 때 그 요역지나 승역지가 분할이 되더라도 지역권은 분할이 된 어느 특정한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를 위해서만 존속하는 게 아니라 분할된 각 부분을 위하여 각 부분에 그대로 존속한다. 그게 293조 2항이죠. 본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본문만.
그 다음에 이제 295조 2항과 296조인데요. 자, 295조 2항은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취득시효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갑과 을이 병과 계약을 해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해야 되는데, 통행지역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병하고 계약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통로를 개설하고 통행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통로를 개설하고 통행을 하는 상태가 몇 년이 되면 20년이 되면 갑과 을은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19년쯤 됐을 때 병이 통행을 하는 을을 보고 너 더 이상 다니지 마 그랬어요. 그러면 을의 취득시효 기간이 중단이 돼요. 문제는 갑은 중단을 안 시켰어요. 그럼 갑은 1년 뒤에 취득하죠. 그럼 을은 취득하죠. 그럼 을만 중단시킨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게 295조 2항. 모든 공유자에 대한 중단 사유가 아니라면, 모든 공유자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게 295조 2항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296조는 얘네 둘이 지금 지역권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지역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소멸시효죠. 자, 갑과 을이 통지역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사용을 안 해. 갑과 을이 건강을 위한답시고 이렇게 삥 돌아서 다니고 있어. 이 상태가 20년이 되면 소멸해요. 그런데 19년쯤 됐을 때 갑이 도가니가 나갔어. 그래서 부득 여길 지나갔어. 소멸시효 중단됐죠. 그럼 을도 중단이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한 사람만 중단시키면 다른 사람도 중단이 된다. 그게 296조. 소멸시효 중단은 한 놈만 중단시켜도 다른 놈을 위해서도 중단의 효력이 있다. 왜? 얘가 소멸하지 않으면 얘도 소멸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296조예요. 이해되셨죠? 암기, 취득기간 없다. 소멸시효 기간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키워드하고 마지막 부분에 있다 없다만 매칭시켜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요거는 문제가 뻔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295조 2항을 296조 수로 부분과 결합시켜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내요. 그럼 296조도 어떻게 내요?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낸다니까. 그렇게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취득기간 없다, 소멸시효 기간 있다. 이렇게만 매칭시켜서 암기해 두면 틀린 지문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해는 대충 하셨어도요. 집에 가서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또 기억이 안 나요. 이해된 게. 그렇죠?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또 야 이게 뭐였지? 아까 뭐 그림 그려주면서 정환이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분명히 약간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 이렇게 돼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렇게 키워드 가지고 매칭시켜서 암기해 두면 문제 풀면 되죠. 그죠? 누가 와서 옆에서 물어볼 때 모르겠는데? 그래도 맞추면 되잖아. 그래도.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조문 그래서 아주 중요한 292조부터 296조까지 어떤 의미인지 달달달 이해 암기하셨습니다. 자, 4번 지역의 취득 중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시효 취득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245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죠. 245조가 뭐였었죠? 1항이 점유취득시효고요. 2항이 등기부취득시효예요. 그럼 1항은 20년이고요. 2항은 지역권자는 아닌데 지역권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몇 년? 10년. 되겠죠. 거기서 계속은 몇 년? 20년 또는 10년. 표현은 공연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표현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공연. 그러니까 무슨 소유의사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245조를 준용하는 특히 다음 페이지 1번, 2번. 자,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갑이 승역지 소유자 을과 계약을 못한 상태에서 여기를 20년간
계속 표현 통행을 했어. 그러면 점유취득시효 245조 1항을 적용하니까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하겠죠. 그죠?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할 거예요. 문제는 이 요건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20년간 계속 공연통행이라는 요건 자체가 우리가 점유라면 계속 점유를 추정해 주잖아요. 근데 이건 점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계속 통행이 물리적으로 말하면 20년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통행하는 상태를 말한단 말이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무슨 요건? 통로 개설이라는 요건을 추가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판례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요건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통로를 개설한 상태에서 20년 이상 계속 공연 통행 상태가 있다면 등기함으로써 통행지역권을 취득한다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아무리 장구한 세월 2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통행했다 하더라도 통로를 개설하지 않는 한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판례 하나. 얘가 통행지역권을 취득했어요. 그런 손해가 막심하죠.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219조를 유추해서 주의토지통행권. 주의토지통행권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통행지역권을 취득한 사람은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라. 규정은 없지만 주의토지통행권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4번이죠. 통행지역권 시효취득과 관련된 동그라미 1, 2, 3, 4번과 관련 판례 1번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2번은 당연하죠. 승역지의 불법 점유자. 한 놈 더 추가. 우리 취득시에서 봤던 거. 명의 신탁자. 주의토지통행권에서 봤던 거.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나 요역지의 명의 신탁자. 지역권 인정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거기에 2번. 지역권의 효력,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문 몇 개. 자, 300조 공작물 공동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용수지역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이 을과 계약을 맺고 을 소유 땅에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오는 용수지역권을 갖고 있을 때 이 펌프 누가 설치해요? 갑이 설치해야지. 왜 을이 설치해? 을이 왜? 을은 땅 빌려줬는데 왜? 을이 왜 설치해줘? 을이? 에? 아니 누가 물을 끌어가? 갑이. 그럼 누가 누구 돈으로 설치해야 돼? 갑이 자기 돈으로 설치해야지. 을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 용액물권자들 스스로 현상유지 수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물을 끌어오는데 필요한 시설을 누가 해야 돼? 갑이 해야죠. 갑이. 왜 을이 해줘? 여러분이 을이야? 마음도 넓으셔. 그걸 설치해주고 말이죠. 자, 이때 이 펌프 갑소유잖아요. 그거를 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게 300조예요. 공작물 공동사용입니다. 조심할 게 첫째,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면 안 돼. 두 번째,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2항, 비용 분담해라 말이죠. 그죠? 사용한 만큼 비용 분담해라 말이죠. 그게 300조.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오른쪽 298조와 99조. 자, 아까 이거 설치 누가 해야 되고 갑이. 수리도 누가 해야 되고 갑이. 귀찮아. 을하고 계약을 해. 보수를 지급할 때니 네가 설치하고 네가 수리해라. 이런 약정할 수 있지. 그게 298조예요. 계약에 의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 설치 수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갑이 을에게 보수를 주기로 하겠죠. 또는 을이 마음이 되게 넓은 사람이야. 그냥 지가 해. 그냥 무상으로. 할 수도 있지. 계약으로 어쨌든. 그리고 이 약정이 등기가 돼 있으면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땅이 팔렸을 때 승역지의 특별승계인도 이 의무를 부담한단 말이죠. 그 298조에. 다만 298조에서 승역지 소유의 특별승계인이 그 의무를 부담하려면 승계되려면 이 계약이 이 약정이 등기가 돼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전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부담이 너무너무 커졌어. 여기 요 갑이 지역권에 필요한 요 땅값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얘가 이 계약을 통해서 이 부담한 게 1년에 막 1,000만 원씩 들어. 보수 1,0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예? 막 수선 비용이 2,000만 원, 3,000만 원씩 들어. 너무 커졌어. 그럼 얘는 땅 소유권 포기하는 게 낫단 말이죠. 그게 299조.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의무를 면하는 방법.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전. 이걸 뭐라 한다 줄여서 위기. 이렇게 이게 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포기 이전함으로써 298조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자, 첫째, 이렇게 기출이 됐었어요. 요역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틀린 지문이죠.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실제로 나오면 또 헷갈려요. 누가 포기하는 거예요? 승역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포기하는 거예요? 지역권자에게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포기 및 이전 법률행위예요. 예? 따라서 등기 넘겨줘야 돼요. 소유권 등기. 등기 필요합니다. 쪼개가지고 등기 넘겨줘야 됩니다. 세 번째, 그렇게 쪼개서 소유권 등기 넘겨줬어요. 그럼 갑은 여기 보세요. 여기 지역권 갖고 있었죠.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뭐가 소멸한다?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위기는 지역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됩니다. 여기는 지역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된다. 298조 99조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요거 말씀드린 거고요. 4번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침해되면 뭐가 인정돼요? 물권적 청구권. 그런데 아까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나한테 돌려달라고 할 일은 없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고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지역권 소멸사유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3번 지역권 특유의 소멸사유 중에 1번은 말씀드렸고요. 2번 이거 요 승역지를 병이 20년을 점유해. 그래서 병이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해. 원시 취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해져 있던 제한 물권은 소멸. 즉 병은 깨끗한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말은 지역권을 소멸한다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 병이 승역지를 20년간 점유하면서 지역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거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이걸 용인이라고 합니다. 알면서 인정하는 것을 용인이라고 해요. 만약에 그런 상태였었다면 이때는 지역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죠. 양가로 2번. 이 정도까지가 지역권 내용이고요. 특수지역권은 별게 없어요. 특수지역권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우리 옛날부터 지금은 안 되지만 산에 가가지고 땔감도 해오고 뭐 약초도 캐오고 나물도 캐오고 그랬죠. 관습적으로 그거를 민법이 소화해 놓은 게 요거예요.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 토지에서 등등등을 하는 권리로 관습에 의해서 인정되는 지역권을 특수지역권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거요. 사람이 어느 지역 주민이 사람이잖아요. 타인 토지로부터 방목 등의 수익을 하고 있죠. 땅이 아니라 사람이 편익을 받고 있죠. 따라서 이거는 성질이 인역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역지가 없어요. 성질은 인역권인데 이름은 특수지역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역지가 없죠. 또 어느 지역 주민이 누리죠. 따라서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취득하는 거고요.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소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특수지역권은 양도 상속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 관습이 있겠죠. 그죠? 그 관습이 우선 적용돼요. 자, 우리 지난번에 상린관계 중에서 기억이 나실란가? 225페이지. 225페이지에 가면 맨 위에 상린관계 중에서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 있었죠? 이건 이제 상린관계에 있는 거고요. 상린관계로 확대해서 그냥 상린관계라는 제한을 걸지 말고 그냥 민법 규정보다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 하면 이 특수지역권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특수지역권까지 이런 걸 지역권이라 합니다. 별거 없죠. 라고 생각하고 조문하고 몇 가지 판례 확인합니다. 자, 283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전세권 봅니다. 이것도 한 문제, 지역권도 한 문제. 지역권이 양이 적으니까 훨씬 정리하기가 쉬워요. 만주 맞추기도 쉽고. 자, 전세권도 뜻이 나오고 특징이 나오겠죠. 취득이 나올 것이고요. 존속기한 및 갱신이 나오겠죠. 효력이 나올 것이고요. 소멸이 나옵니다. 전세권 이렇게 목차가 가장 전형적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권은 주택전세나 상가건물 전세와 같은 전세권 등기하지 않는 전세하고는 구별하자 그랬죠. 그죠?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는 전세는 채권적 전세라고 해서요. 특수한 임대차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지금부터 보는 이 전세권은요.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된다. 물권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 법률 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요. 주택 전세한 사람이 전세권 등기까지 하면 주택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 두 가지를 병존하게 된다. 전혀 다른 법률 관계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자, 283페이지 뜻이 나와 있습니다. 전세권은 뭐냐? 개념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요. 누가? 전세권자가. 누구에게? 전세권 설정자에게. 두 번째,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볼 겁니다. 세 번째,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할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임의경매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세권은 용익 물권을 기본으로 하여 담보 물권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물권이 전세권입니다. 성질, 타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상린관계 적용되고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 전세권은요, 사용수익이 주된 권리야, 수익이. 담보 목적은 종된 기능이에요. 따라서 순수하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은 안 돼요. 순수한 담보 목적의 전세권 안 되고 주로 담보 목적의 전세권은 가능합니다. 판례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오로지 담보 목적이냐 주로 담보 목적이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담보 목적 이건 안 돼요. 근데 주로 담보 목적 이건 됩니다. 즉 전세권은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계약하고 등기를 하면 성립하고 그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성립해요. 그러니까 밑에 판례가 뭐라고 돼 있어요?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오로지가 아니라 주로 담보 목적으로 설정을 했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로지가 아닌 주로 담보 목적이니까 사용 수익할 여지를 남겨놨잖아요. 그죠? 장차 사용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질 않더라. 오로지 담보 목적이라면 사용식을 완전히 배제하게 된단 말이죠.
그건 안 된다. 그러나 주로 담보 목적이라면 장차 사용 수익할 여지가 있으니 그 전세권은 효력이 있다. 전세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 자주 등장하니까 기억하시고요. 객체는 타인 부동산이죠. 토지 또는 건물일 것이고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가능하고요. 양도 상속이 가능하되 지상권과는 달리 제한이 가능합니다. 양도 제한이 가능합니다.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4번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세권의 의고 특징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취득.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 중에서도 전세권은 99% 이상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법률 행위라는 게 뭐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 근데 두 개가 더 필요하죠. 전세금 지급과 등기. 그죠? 그럼 전세권을 취득하겠죠.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금 지급과 전세권 등기에 의해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다만 아직 존속기한이 시작되기 전이야. 등기는 2023년 6월 1일 날 등기가 됐어. 근데 존속기한이 2023년 7월 1일부터라고 돼 있어.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등기. 무효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무효? 아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등기도 유효로 추정한다. 계약, 전세금 지급, 등기만 하면 일단 성립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세금을 따로 보셔야 되는데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첫째, 전세금 지급하지 않는 특약은 무효. 전세금 불지급 특약은 무효. 두 번째, 반드시 현찰 박치기 해야 되냐? 현실적으로 주고받아야 되냐? 아니다. 기존 채권이 있었다. 의리가백에 빌려준 돈이 있었다. 기존 채권. 이 기존 채권을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 있다. 일단 두 개. 이번에 특징 반드시 지급해라. 양가로 위반.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을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 있다. 자, 이 전세금은 어떤 기능이 있냐? 첫째, 돈 빌려주는 거다.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돈 빌려주는 거다. 두 번째, 전세금의 이자는 사용료 개념이다. 사용 대가의 기능이 있다. 따라서 전세권에서는 따로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죠. 보증금 기능이 있다. 이 보증금이 뭐냐?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멸실시키거나 훼손시켰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을 충당하는 기능이 있다. 나중에 전세금으로 그 손해배상을 충당하게 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세 번째, 손해배상 충당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의리가백에 전세금을 1억을 줘냈어요. 근데 의리 목적물을 훼손시켰어요. 3천의 손해를 배상해야 돼. 또 의리가백에 2천만 원을 빌린 게 있어.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했어. 갑은 1억 중에서 이거 충당해야 되죠. 손해배상 충당 기능이 있으니까. 갑은 1억 다 안 돌려주고 3천 까고 얼마만 돌려주면 돼? 7천만 돌려주면 이건 공제하면 돼요. 근데 손해배상 채권 이외의 채권까지 공제할 수 있는가?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왜? 전세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증금 기능, 즉 손해배상을 충당하는 기능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전세금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3천만 원 이외의 채권 빌려준 거 이것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갖고 있는 병이 나중에 갑에게 1억 내놔 그랬을 때 병이 을이 요 1억 보고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을은 요거 받아가지고 갚으면 되잖아. 근데 요놈이 받아서 잠수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요걸 지금 못하도록 압류하고 난 다음에 갑한테 가서 1억을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물상대위라고 해요. 자, 이때 갑 당연히 이건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거는 안 된다.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상계가 뭐예요? 까는 거. 자, 문구르기 이렇게 돼 있죠. 전세권 설정자 갑이 전세권자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권 3천만 원 이외에 대여금 채권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한 저당권자 얘한테 1억 내놓으라 그랬더니 3천 까겠다 이건 된다. 근데 2천까지 까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은 갑소유, 뭐 예를 들어서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더라. 건물도 전세권의 목적이 되니까. 을이 갑에게 1억 전세금이 있더라. 근데 을이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뭘 팔아야 되는데, 파는 게 이제 재산권이잖아요. 이게 재산권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요거와 요거, 담보물권과 피담보채권의 관계가 있죠. 아까 전세권을 가지고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대가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기능이 뭐에 있어요? 전세권에 있어요. 따라서 요 전세권과 요 두 놈은 뗄래야 뗄 수 없단 말이죠. 요 놈은 일단은 요걸 사용 수익하는 게 첫 번째 주된 기능이긴 하지만,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요거 우선 면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 양도할 수 없다가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상황에서 을이 요것만 양도할 수 있냐? 전세권만. 절대로 안 돼. 을이 전세금 반환 채권만 가지고 있고 전세권만 양도하는 건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왜? 주된 목적이 사용 수익이잖아요. 그 사용 수익을 포기하는 거잖아. 이건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요것만 분리 양도할 수 있냐? 다시 말해서 을이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은 계속 하되 갑에 대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남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자, 이것도 원칙 안 돼. 예외 2개. 존속기한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전세권이 소멸하는데요. 전세권 아까 기능이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2가지라 그랬어요.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일단 더 이상 사용수익은 못하죠. 즉 용익물권이 사라져요.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뭐는 남아있어요? 담보물권은 살아있어요. 그 상태에서 요것만 양도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또 하나는 아직 존속 중 조건부로 양도할 수 있다. 을이 아직 1년 남았어. 병한테 이걸 넘기면서 야, 아직 1년 남았으니까 1년 동안 내가 계속 사용수익 할 거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갑한테 돈 달라 그래. 조건을 붙여서 양도하는 거, 이 2가지는 가능하다. 4번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 양가로 1번 원칙 분리양도 안 된다. 양가로 2번 전세권과 그래서 반환 채권만 따로 팔아먹을 수 있는가? 역시 원칙은 안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2가지. 기역과 니은. 특히 니은은 키워드가 뭐예요? 4번째 줄 조건부죠. 조건부. 따라서 2번째 줄 확정적 양도는 안 된다. 전세권 존속 중 을이 전세금 반환 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건 안 되고 조건 붙여서 양도하는 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전세금 반환 의무. 자, 이 상태에서 나중에 전세권이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하면 갑이 전세금 돌려주면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중간에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세권이 소멸해요. 갑하고 병 중에 누가 반환해야 돼요? 전세금 누가 반환해야 돼요? 아니, 다시 그림 보세요. 전세금 줬어요.
건물이 팔렸어요. 전세권이 소멸했어요. 얘 전세금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갑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병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병한테.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위 및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고 전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판례 문구입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죠. 5번의 양가로 2번. 전세권 성립 후 목적물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거. 자, 6번. 자, 처음에 전세금을 1억을 약정했는데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이 전세금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 아까 지상권하고 똑같이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단 요거는 제한을 한다. 감액 청구는 제한이 없지만 일방적 증액 청구만은 두 가지 제한이 있다. 계약을 하거나 증액을 한 후 1년 내는 증액 청구를 못하고, 자 1년이 지났어. 그럼 증액 청구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도 20분의 1을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에도 똑같은 게 있죠. 그죠? 그런 제한이 있다. 자, 그 다음 존속기한 및 갱신. 자, 여기 존속기한 및 갱신은요, 불행하게도 조문을 달달달 암기하셔야 되죠. 312조와 313조. 312조는 또 조문도 더럽게 많아서 한까지 있어요. 먼저 312조 1항 10년 넘지 못한다. 최장이죠. 그죠? 넘으면 무효가 아니라 단축한다. 그 다음에 2항 건물 전세권만은, 토지 전세권은 안 되고요. 건물 전세권만은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그 312조 1항과 2항이죠. 세 번째,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아까 지상권에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두 갈래라 그랬죠. 법정 기간이거나 소멸시키거나. 자, 전세권은 소멸로 갑니다. 313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게 됩니다. 310조 1항 2항과 313조를 묶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갱신은 312조 3항과 4항인데요. 3항은 약정갱신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세권은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할 때도 10년 넘지 못한다. 어디 보고 계세요? 맨 위에 있습니다. 310조 1항 3항 네, 맨 위에 있습니다. 전세권은 갱신할 수 있다. 10년 넘지 못한다. 이게 약정갱신입니다. 반면에 맨 밑에 312조 4항, 이게 법정갱신, 묵시갱신인데 이것도 건물전세권에만 1년 미만으로 할 때 1년으로 본다는 312조 2항과 법정갱신, 묵시갱신 312조 4항은 둘 다 뭐에만? 건물전세권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법정갱신은 그 요건과 효과를 기억하시자 그랬어요. 요건은 뭐예요?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기 6달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무슨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죠. 갱신 거절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 뭐 이러죠. 합치면 그냥 무슨 통지 그러면 되죠. 그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정갱신이 되죠. 그죠? 자, 이때 효과는 뭐예요? 이전의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걸로 보죠. 그런데 기간은 약정이 없는 걸로 봅니다. 다른 조건은 이전 전세권 계약과 똑같은데 기간만은 정함이 없지요. 따라서 역시 313조가 적용이 돼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가 법률 규정한 갱신이죠. 그죠? 등기 필요 없지.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에 그 건물 전세권자는 갱신된 전세권에 대한 갱신 등기 없이도 기존의 건물 소유자 및 신소유자에게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전세권의 존속기한 및 갱신에 대한 민법의 규정과 두 법정 갱신의 효과 중 대법원 판례. 그거까지 딱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내용들이 별로 안 어렵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들이죠. 전세권은 나오는 지문이 꽤 많아요. 효력. 자, 첫째. 자, 용익물권이 기본이라 그랬으니까 타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그 사용 수익권에서 3번. 자, 조문 2개 기억합니다. 일단 304조, 305조. 304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그리고 건물 소유자가 땅에 지상권이라든가 뭐 토지 임차권 같은 걸 갖고 있어. 이렇게. 이거 없으면 무단 건물이죠. 이거 없으면 무단 건물이에요. 근데 이거 갖고 있어. 적법 건물이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전세권을 설정해. 이렇게. 자, 근데 전세권은요, 아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목적물을 경매한다 그랬죠. 그럼 이 상황에서 나중에 을이 병에게 전세금을 안 돌려줘. 그럼 병은 건물을 경매를 넣겠죠. 그럼 이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모두 취득해야 돼요. 이것도 취득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전세권에는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게 304조 1항이죠. 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은 그 건물 소유자, 다른 말로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 보세요. 얘는 지 맘대로 이거 소멸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2항.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보세요.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얘가요, 요 상황에서 2년을 연체했어요, 얘한테.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했어. 그럼 소멸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소멸했죠? 그럼 을은요, 갑에 대한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함으로써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거죠. 근데 그거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304조 2항에서.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304조 2항을 우선 적용하면 얘가 2년을 연체하더라도 갑은 소멸 청구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304조 2항보다 더 중요한 게 얘란 말이죠.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관련 판례 1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준 지상권자. 자, 이게 누굴까요? 누군지 알아야지.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해준, 전세권을 설정해준 지상권자. 을. 얘 보세요. 얘 땅에 뭐 갖고 있어? 자, 임차권 생각하지 말고 지상권. 그리고 얘가 건물에 전세권 설정해줬어. 그럼 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준 지상권자. 이렇게 되겠죠. 얘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어. 그래서 토지 소유자 누가? 갑이 을에게 지상권 소멸을 청구했죠. 그죠? 그런데 아까 304조 2항하고 충돌한단 말이에요. 을은 이거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건 304조 2항에서 제한받지 않는다. 지상권 소멸한다 말이죠. 그죠? 더 어려운 게 그 밑에 화살표인데요. 보지 마세요. 괜히 봤다가 머리만 아파. 자, 그럼 정리합니다. 이렇게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을은
지상권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을이 연체한 경우 갑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 소멸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305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점유권 있고 물권적 청권 있고 상린관계 인정되면서 중요한 거 맨 밑에 309조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누가? 전세권자가 현상 유지해라.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아예 못을 박아놨죠. 오른쪽 양도 등이 나왔어요. 자, 별거 없죠. 갑소유 땅에 전세권을 갖고 있는 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에?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목적물을 임대할 수도 있고 전전세할 수도 있다. 그죠? 가배동이 필요 없다. 임대차와는 달리. 단 금지 특약할 수 있다. 무슨 특약할 수 있다? 금지 특약할 수 있다. 그게 지상권하고 다른 점이죠. 오른쪽 동그라미 1번 기억 니은 동그라미 2번 전세권 양도는 보세요. 전세권 양도했어요. 전세권만 양도하는 게 아니죠. 아까 뭐라 했어요? 채권도 양도하는 거예요. 전세권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두 번째 전세권 양도 부동산 물권 양도죠. 그러니까 등기해야죠. 전세권 양도하게 되면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2번의 기억. 3번 담보 제공할 수 있죠. 자, 담보 제공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보세요. 을이 갑에게요 1억 전세금을 준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돈이 필요해. 그래서 병한테 7천만 원을 빌려. 자, 병은 야 담보 내놔 그러겠죠. 을은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갑에게 1억 전세금 준 거 있어. 1년이면 전세권 끝나. 1년 뒤 1억 돌려받아. 그걸 너한테 갚을게. 이걸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전세권 담보 제공이에요. 전세권만 담보 제공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대신 등기는 여기다 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 등기부로 보면 전세권자 을 등기가 되겠죠. 그 밑에 저당권자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세권 저당권. 자, 이 상태에서 존속기한이 만료가 돼요. 그럼 전세권 소멸하죠. 그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고 또 뭐도 소멸해요? 저당권도 당연 소멸해요. 이게 첫 번째.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전세권 소멸하고 저당권도 당연 소멸한다. 그 다음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의미 완전히 소멸한다는 게 아니라 용익물권이 소멸한다는 뜻이죠.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니까 담보물권을 소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두 번째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의미 저당권이 완전히 소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의할 수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따라서 병이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을이 돌려받아야 할 1억으로부터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갑이 을에게 지급을 하기 전에 갑이 을에게 1억 줘버리면 을은 받았고 잠수 타니까 지급 전에 지급을 못하도록 뭐하고 압류하고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갑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내놔. 그리고 아까 갑은 손해배상은 깔 수 있지만 손해배상 이외의 채권은 깔 수 없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3번의 내용은 이 전세권이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했다. 전세권 당연 소멸하고 저당권도 당연 소멸한다. 자, 이때 전세권 소멸의 뜻과 저당권 소멸의 뜻이 용익물권이 소멸한다는 뜻이다. 또 저당권자는 소멸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전세권 자체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전세금 반환 채권에 저당권을 행사해라. 어떻게? 지급 전에 압류해가지고 추심명령 등을 받아가지고 직접 행사해라. 그죠? 그게 B. 이렇게 되겠죠. 근데 C, 여기 보세요. 얘가 얘한테 1억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압류가 안 돼 있어. 그럼 갑은 지급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을한테 줘야죠. 압류가 안 돼 있으면. 을한테만 줘야죠. 다른 사람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C. 아무것도 아니에요. 압류가 안 돼 있으면 을한테 돌려줘야지. 이거 가지고 대법원까지도 간 거야. 당연한 거 가지고. 그리고 시험에 내 또. 세 가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 전전세가 문제인데요. 자, 임대는 임차권을 취득하고요. 전전세는 전전세권을 취득하는데요. 요거는 계약만 하면 돼요. 이건 전전세권 등기까지 해야 돼요. 즉 전전세권은 또 다른 전세권이에요. 쉽게 말해 새끼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자가 여기 보세요.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걸 전전세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전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원전세권자와 원전세권자 설정자 아니고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에 전전세권 설정 계약 및 전세금의 지급 및 전전세권 등기까지 새로운 전세권입니다. 새로운 전세권.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전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채권은 가백에 주장을 못해요. 따라서 전세금 1억 전세기간 2년인데 임대차 보증금 2억 기간 4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걸 병은 가백에 주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을하고 병이 임대차 보증금 2억 기간 4년으로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가백에 주장 못하니까. 문제가 요 놈이에요. 이게 물권이에요. 이건 가백에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전세금이 4억 2억이고 전전세기간이 4년이야. 이걸 가백에 주장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 못하게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전전세권의 기간은 원전세권 기간을 초과할 수가 없고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가 뭐예요? 얘가 전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전전세금을. 그럼 얘는 이걸 경매를 넣어요. 을이 병에게 전전세금을 안 돌려줬는데 경매되는 땅은 갑소유 땅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전전세권자의 경매권도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어떻게?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전세금의 반환도 지체돼야 된다. 전세금 반환 지체만으로는 경매를 못 넣는다. 원전세금의 반환까지 지체되어야 전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게 5번 전전세권에 밑줄 그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만 보세요. 전전세권은. 또 하나 좀 전에 여기 보세요. 금지특약이 없는 한 갑의 동의 없이도 임대 전전세 할 수 있죠. 대신 책임을 가중시켜요. 308조 을은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라. 갑의 동의 없이 목적물에 임대 또 전전세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서 대신 책임을 가중시키고 있더란 말이죠. 그게 308조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양가를 본 전세권 소멸 청구가 있어요. 아까요. 전세권 소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구별하셔야 돼요. 소멸 청구하고 소멸 통고. 자, 먼저 여기 보세요. 통고는 뭐였었죠?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었고 얼마가 지나야 소멸해요? 6달. 반면에 소멸 청구는 뻥 있죠.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을 때 계약이나 그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하지 않았을 때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6달 기다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게 311조가 되겠죠. 소멸 전세권은 소멸 청구하고 소멸 통고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 다 공통이 뭐예요? 둘 다 말소등기 필요? 말소등기 필요? 없다. 소멸 청구에 의한 소멸이든 소멸 통고에 의한 소멸이든 말소등기는 필요 없다. 됐죠? 전세권의
효력까지 살펴봤습니다. 소멸하고 유치권은 또 잠시 쉬었다가.